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일 텐데요. 규칙적인 운동만이 노화를 늦추고 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요, 당뇨와 비만, 암, 관절염, 또 심폐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짬을 내셔서 규칙적으로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규칙적인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헬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전유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코골이.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은 코골이를 한다는 사실. 평상시 습관적으로 코를 골지 않던 사람도 몹시 피곤한 날에는 코를 골기도 합니다. 이와는 달리 잠들 때마다 코를 고는 사람을 코골이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골이는 코를 고는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코골이는 호흡기류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도를 지나면서 입안의 연한 부분을 진동시켜 발생되는 호흡 잡음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목 부위 지방 축적과 편도선 비대증, 작은 턱을 지니거나 비정상적으로 목이 짧은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코골이도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다양한 심폐혈관 합병증이나 뇌졸중, 당뇨 등 성인병 위험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와 주변 사람까지 괴롭히는 이 코골이. 오늘은 코골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골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코골이는 일단은 질환은 아니고요. 일단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결국 여기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코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목젖 뒤를 지나서 성대에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이 숨길 중에 어느 부위가 자는 동안에 어느 부위가 하나 좁게 되면 폐에서는 좀 더 센 압력으로 숨을 빨아당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유동적인 부분, 목젖이나 혀 뒤나 이렇게 뼈에 붙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부분이 빨려 들어가면서 나는 소리를 코골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골이가 질환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코골이 자체는 질환이 아니고 코골이로 인해서 무호흡증이나 이렇게 좀 더 심한 질환으로 발병하게 되면 무호흡증은 이제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골이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골이의 원인은 크게 이제 중추성 코골이와 또 이제 폐쇄성 코골이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중추성 코골이는 뇌의 조절에 의해서 잘못된 이제 코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폐쇄성 코골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골이고요. 그게 무호흡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폐쇄성 코골이는 원인은 뭐 코나 목젖이나 혀나 그런 숨길 자체를 좁게 하는 게 다 원인이 되겠고요.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코에서는 뭐 비염이 있다거나 축농증이 있다거나 큰 물혹이 있어서 코로 숨쉬기를 좀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이제 목 쪽에서는 그 목젖이 좀 커져 있다거나 편도선이 너무 비대하다거나 혀가 비만이 있어서 코랑 목에서 기도까지 들어가는 숨길이 전부 좁아졌을 때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혹시 흡연이나 음주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하는 환자들은 그 목젖 있는 부위에 신경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럼으로써 숨길을 열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술을 드시고 수면을 하게 되면 술 드신 상태에서 근육의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숨길이 더 좁아져서 코골이가 일어나고 무호흡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비인후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코골이가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편도선 비대나 또 코에 흔히 코막힘을 일으키는 질환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 물혹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코골이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흔히 피곤하면 코골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코골이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피곤할 때 코를 고시는 분들은 피곤하면 당연히 코를 골고요. 왜냐하면 피곤하면 일단은 근육의 긴장도가 자는 동안에 많이 떨어질 거고 그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피곤하고 상관없이 항상 피곤하게 되고 피곤한 거랑 상관없이 코를 골고요. 또 잠을 잘 때도 되게 이제 뒤척이면서 잠 자게 되고 그러니까 피곤할 때만 코 곤다는 거는 특별한 질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코골이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크게 코골이는 소아 코골이와 성인 코골이로 나눠질 수 있고요. 이제 임상 양상 자체도 소아와 성인은 많이 틀립니다.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이 찌고 또 그런 아까에 말씀드렸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만성기관지염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만성적인 그 성인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소아의 코골이는 이제 소아들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아의 코골이나 무호흡증은 애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의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편도선 비대나 비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그런 걸 다행히도 그런 걸 치료해주면 대부분이 좋게 됩니다. 소아에 코골이가 있는 애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뒤척이면서 자게 되고요.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게 자는 잠들이 그 3단계 잠이라는 깊은 잠을 잘 못 이루게 되고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깊은 잠을 잘 때 낮에 학습했던 거를 기억하는 장치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게 떨어져서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또 잠을 깊게 못 잠으로써 과잉행동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는 동안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거든요, 애들은. 그래서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이 턱뼈 자체의 발달이 잘 안 돼서 앞니는 좀 들리고 아래턱은 좀 작아지면서 뒤로 밀리는 형태의 얼굴, 그걸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면 기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성인이 돼서 성인 코골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아의 코골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여성 차이는 확실히 남성이 더 코골이가 훨씬 더 많고요. 여자보다는. 그래도 성인에서 코골이는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근육의 긴장도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근육의 탄력도가 좀 줄어들어서 그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체질이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체질은 뭐 체질 자체가 그 비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비만인 가족력이 있는 뭐 가계도에서는 충분히 코골이도 유전적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체질이라고 하는 유전적으로는 또 얼굴 생김새나 이 숨길의 구조가 부모님을 닮고 자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본다면 진짜 할아버지가 코를 골면 아버지도 골고 아들도 고는 형식의 같이 와서 치료받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코의 생김새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코골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코가 그거는 이제 겉의 생김새보다는 이제 안쪽의 숨길의 생김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체격 자체는 비만인 사람이 배가 많이 나온다든지 목이 상당히 굵다든지 목이 굵은 사람들이 코를 더 훨씬 많이 골고요. 또 코뼈가 코 가운데 있는 뼈가 많이 휘어 있다든지 그러면 공기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김새로도 충분히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코골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단순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큰 질환으로 가는 거는
생기진 않지만 단순 코골이가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되기 때문에 그 수면 무호흡증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깊은 잠을 잘 못 잠으로써 다음날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하시는 분은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운전하다가 그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잠을 못 자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고 이제 산소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이제 폐나 심장이 과도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폐 질환,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 고혈압,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또 위식도 역류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을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5배 정도 정상인들보다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고 나서 혈압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치료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좁아져서 코를 골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검사를 합니다. 하나는 해부학적 구조를 보는 검사, 그러니까 어디가 좁은지를 관찰하는 검사와 진짜 코골이가 얼마나 심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기능적인 검사로 나눠지게 되고요. 구조를 보는 검사는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한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부터 목까지 어느 길이 어디 부위가 좁아져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비만이 그 코골이를 훨씬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지방 검사 또 얼굴의 아간면 구조를 보기 위해서 얼굴 두부 엑스레이 촬영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측정을 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검사인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루 1박을 하면서 실제로 자는 모습을 뇌파와 내 몸의 산소 포화도 또 깊은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무호흡은 있는지 없는지 무호흡이 있다면 1시간에 몇 번 정도 있고 한 번 숨 안 쉴 때 얼마나 길게 안 쉬고 이러한 것들이 내 몸의 산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수면에 대해서 가장 잘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하는 검사로서 이렇게 자면서 모든 우리 생체 기록을 기록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뇌파를 보면서 깊은 잠을 잘 자는지 못 하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이는 가는지 코골이는 얼마나 심한지 숨을 쉬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무호흡증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수면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다가 숨이 끊어지는 무호흡증이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무호흡증은 한 62초 동안 거의 1분 동안 나타났습니다. 무호흡증이 있은 다음에는 환자의 자세를 보면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자, 물속에서 한 30초만 숨 참아도 되게 힘든데 자는 동안에는 이렇게 1분씩 숨을 참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산소 포화도는 평상시에 한 96% 이상, 96%에서 100% 가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산소가 지금 68%, 6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중환자실에 환자가 누워 있었다면 이 정도 떨어지는 산소라면 그 주위에 있던 의료진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면 다원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잠을 잘 때 코골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치료는 대부분 코골이는 수술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고요. 요즘 이제 수면센터가 생기고 수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치료하시는 분들은 크게 2가지로 합니다. 코골이의 치료는 첫 번째 크게는
수술을 하느냐,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수술적 치료법은 코골이라고 그래서 목젖만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코부터 목까지 들어가는 숨길 중에 좁아져 있는 부위는 전부 넓혀주는 거를 수술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해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구강내 장치라고 그래서 입 안에 그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고 잡니다. 그래서 이 아래턱을 앞으로 내놓고 자게 해서 그 숨길의 뒤쪽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차고 자거나, 코에다 지속적 양압 호흡기라고 해서 코에다 마스크를 차고 그 마스크에서 나오는 공기 압력이 코부터 목까지 지나가는 숨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기 압력으로 숨길을 열어주는 그 지속적 양압 호흡기를 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수술적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부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 곳만 좁아져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 곳이 복합적으로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코골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입원 기간은 3박 4일에서 한 4박 5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되고, 치료될 때까지 기간은 한 2주에서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법, 아까 말씀드렸던 구강내 장치라든지 지속적 양압 호흡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평생 하셔야 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 양압 호흡기를 차시는 분들이 상당히 비만인 사람들이 있고요. 비만인 사람들이 원래 코골이라는 것이 살이 많이 빠지면 훨씬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양압 호흡기를 차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살을 정상 수준으로 줄어서 코골이가 거의 좋아졌다면 뛰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운동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치료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없나요? 치료 후에 이제 보조적인 장치를 끼거나 아까 지속적 양압 호흡기 같은 경우는 재발이 없고요. 계속 차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시 살이 좀 많이 쪘을 경우에, 그거는 수술을 해서 부위별을, 좁아진 부위를 넓혀놨는데 그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술을 많이 드시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본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살이 더 쪄서 코랑 목까지 지나가는 숨길에 지방이 차고, 그래서 그 길이 좁아져서 코를 겨우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수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 양압 호흡기 같은 거를 착용함으로써 그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호흡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운동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코골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외의 방법들이 있을까요? 코골이를 예방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곤할 때 코를 골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걸 잘 지켜야 됩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당량의 시간,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숙면을 취하고요. 자기 전에 커피나 잠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피나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은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하고 바로 자게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전쯤에 운동을 좀 하고 샤워하고 한 30-40분 있다가 자는 걸로 하고요. 또 코골이는 옆으로 자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숨길 자체가 똑바로 잤을 때 더 숨길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옆으로 자서 좋아지는 분들은 옆으로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베개를 너무 높은 거를 베지 말고 좀 낮은 거를 베면서 상체를 약간 들고 위쪽으로 좀 세운 상태로 잘 수 있다면 그렇게 자는 게 코골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코골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애들이 코 골면서 잘 때 너무 잘 자는구나,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깊은 잠을 잘 자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잘 때 자는 잠이 사실은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편하게 못 자는 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애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길게 자게 되고요. 또 하나는 코골이의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큰 사람은 더 심한 질환이고 작은 사람은 더 덜한 질환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피리를 불듯이 불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작은 구멍으로 나는 소리와 큰 구멍으로 나는 소리가 다르듯이 구조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는 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 수면무호흡증이 좀 길어지다 보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기본적으로 심질환, 그러니까 협심증이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호흡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인 심장 질환이 악화돼서 잘못되는 경우는 있고, 평상시에 건강했던 분들이라면 제가 제일 길게 숨을 안 쉬는 걸 본 게 한 1분 20초 정도 숨 안 쉬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조절을 하니까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밤에 자면서 뭐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골이 자체가 흔한 질환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면무호흡증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골이를 불치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한다면 완치가 될 수 있고, 또 이럼으로써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골이 증상이 있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수면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골이를 흔히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셔서 치료를 늦추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치료와 진단으로 완치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시면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땀을 쭉 흘리고 한숨 자면 낫는다는 말들 하죠? 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이불을 꽁꽁 싸맨다면 열이 급격도로 높아져서 열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땀을 뺀다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열이 날 때에는 옷을 벗겨주시고요.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면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어내어 열을 내리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기 예방법은요.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을 보충해주고 또 운동도 해주면서 또 충분한 휴식을 갖는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의 감기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식단과 또 규칙적인 운동 부모님들께서 꼭 챙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질문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해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